양심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예. 그렇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. 우리 학당에서는 그 저기 참나를 중요하게 예.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나를 만난 예. 뭐 견성 예. 그런 그 한 이후에 예. 그 양심이 제대로 된 양심이 아닐까. 맞습니다. 예.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또 어떤 양심 노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예. 실제적으로 그 어떤 양심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. 어떤 참나라는 거는 너와 내가 없잖아요. 예.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견성을 하지 않는 이상 예. 양심 노트라든지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게 조금 좀 그 사람마다 뭐 근기가 다를 텐데 그 사람은 조금 이제 욕심에 찌든 사람이 있을 거고 예. 그런 사람은 벗어버린 사람이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은 양심 노트를 하자는 거가 별로 안 먹힐 것 같고 예. 어떤 좀 그쪽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뭐 참나라든지 견성 쪽에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비중을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. 그 두 가지인데요. 이제 그런 말씀인지 우리가 두 부류예요. 어떤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에요. 그런데 또 참나를 모르시는 분이 있고요. 참나는 아는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참나만 믿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욕망이 많으면 견성을 해도 욕망에 눌러버려요. 다 막아버려요. 그렇죠. 예, 이 두 그룹을 예. 왜냐면요, 견성한 사이코패스들이 진짜 많아요. 그분들이 이제 사이비 교주들을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두 부류랑 같이 지내보기도 하고 많이 지내봤거든요. 그래서 내린 답이 말씀하신 것처럼 견성해야 진짜 양심 나옵니다. 근데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. 그러면 일반인은 양심 노트 쓰면 안 되는 아니에요. 일반인도 양심은 다 있기 때문에 쓰시면 돼요. 그런데 견성을 하신 뒤에 본격적으로 양심 노트가 더 잘 쓰여지죠. 왜 그러냐면 이 원리입니다. 별거 아니고 하나로 통합적으로 이해하세요. 누구나 양심은 있고 양심은 측은, 사양, 수호, 희비지심, 즉 공감 능력, 시비판단 능력, 정의감, 그리고 이런 겸손함이거든요. 요 네 가지 기본 심성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양심을 모른다고는 못해요. 그러니까 양심 노트를 쓰시면요, 아까 제가 양심이 뭐다 말씀드렸죠.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않는가, 요거 분석하시는 거거든요. 요걸 분석하다 보면요, 기본적으로 일반인도 어느 정도까지 다 분석해요. 근데 더 잘하려면요, 자기한테 자기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양심을 적용하려면 명상을 좀 하셔야 된다. 필수로. 참나를 만나시고 나면 왜 참나를 만나야 하는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. 참나를 만나는 동안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있죠. 그 마음에서 양심 분석을 하면요, 훨씬 내가 남이라면 정말 싫어했을 게 더 잘 보여요. 그런데 욕심 상태에서 쓰시면 좀 뭔가 왜곡하는 게 조금씩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쓰셔야 되는 게 그래도 굵직한 거 하나씩은 나와요. 그러니까 조금씩은 터신다고요. 그래서 평소에 조금씩 털어가는, 욕심을 털어가는 습관이 있는 분이 견성을 하시면 아주 날개를 달고 양심 노트가 잘 쓰여지는 거고, 이 습관이 없는 분이 견성을 하면 양심 노트를 안 써요. 또 반대로 이 습관만 가지고 있는 분은 견성한 이후에 오는 진정한 양심 분석을 또 맛을 몰라요. 그래서 꼭 이걸 두 개를 같이 하세요. 그래서 저희가 명상과 양심 노트를 조금 이따가도 같이 실습을 하게 도와드릴 거예요. 이 순서로 꼭 같이 가시는 게, 양심 노트는 지금부터 쓰시면 되는데 명상을 하셔야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,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.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양심 일기를 쓰게 했잖아요. 다 분석해요. 어른들만큼 분석해요. 능력이 있어요. 능력은 다 있는데 이 사단이 다 있다니까요.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. 즉 언어 능력은 있는데 말을 안 걸어주니까 얘가 말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, 사단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펼쳐야 할지를 모르는데 질문만 던져주면 돼요. 초등학생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상대방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쓰게 돼 있어요. 상대방한테 피해 준 건 없니 하고 쓰게 돼 있어요. 상대방이 너한테 그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니 쓰게 돼 있어요. 결론, 지혜, 인의의 지혜에서 누가 더 잘했니 잘못했니 판단하게 하면요, 판사만큼 판결해요. 쌤 33 이러기도 하고요. 내가 더 잘못했어. 왜? 뭐 때문에? 딱 여기까지 써요. 아마 제가 어른들한테도 쓰게 해봤지만요, 어른들도 그 정도 써요. 여러분 그 시어머니랑 한번 써보세요. 시어머니는 나한테 나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. 뭐 했다. 결국 누가 더 잘했나? 뭐 누가 더 잘했다. 이 정도 분석을요, 유치원생도 해요.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길래 실험했던 친구가
용기를 내서 유치원생까지 한번 도전해봤더니 7살은 써요. 그 아래까지는 아직 실험을 안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해 주시고 보고 좀 해주세요. 양식은 지금 학당에 공짜로 올려놨습니다. 어린이용. 앞에 캐릭터도 애들이면 좀 캐릭터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캐릭터까지 넣어서 좀 올렸어요. 쓰게 해보세요. 애들이 써요. 그러니까 양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. 다만 잘하려면 내가 욕심을 비울수록 더 분석이 잘 되겠죠. 그러니까 아까 양심이 다양한 것 같지만 다양하지 않다는 게 이거예요. 나 솔직히 그 사람한테 이 정도 해준 게 내 양심에 떳떳해. 난 이게 양심적으로 한 것 같아. 그럼 여러분이요, 소크라테스라면, 도인이라면, 양심적인 분이라면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. 양심적 멘토가 되시는 겁니다. 당신 진짜 남의 입장 배려했어? 라고. 너가 그 사람이라면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 좀 불쾌하지 않을까? 그러네 해버리면요, 분석이 미진한 게 있다는 게 나와요. 그러니까 욕심으로는 자기가 꽤 잘한 것 같은데 양심 분석을 조금씩 차분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요, 보인다니까요. 내가 그 양심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보여요. 그걸 다 교정하고 나면요,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구현해내는 역량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. 그 결국 내가 당해서 신일 남한테 하지 말자는 기준을 서로 간에 얼마나 소화해내고 있느냐, 이런 역량의 차이는 있지만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. 황금률 하나면요, 인류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. 여러분이 지금 정치가들한테 불만인 거는 정치가 니들이 국민이라면 원치 않았을 걸 너들이 하고 있잖아 라는 이거예요. 요거 외에는 근거가 없어요. 우리가 정치가를 비방할. 국민연금 그렇게 니들이 해먹으면 안 되지. 네가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그거 원치 않았을 거잖아. 이게 그 비판의 근거예요. 그래서 양심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. 다만 어디까지 그걸 분석해내냐는요, 예수님이 분석하는 거랑 우리가 분석하는 거랑 차이는 다르죠. 그거는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도 황금률로 분석했고 우리도 황금률로 지금 남하고 욕하고 싸웁니다.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. 야, 그건 도리가 아니지. 다 알아요. 초등학교 2학년들도 이런 얘기하고 싸워요. 제가 어떤 카페를 갔는데요, 우리 카페보다 더 엄격해요. 혼잣말 금지, 반말 금지, 무례한 말 금지 다 탈퇴해서 봤더니 초딩들이 운영하고 있어요. 오, 제가 놀랐어요. 우리 학당보다 더 엄격하더라고요. 초딩들이 다 알아요. 왜 알까요? 우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에 져야 되는 거는 금방 알죠. 그러니까 남이 양심 어길 때는 금방 알아요, 우리는. 근데 왜 우린 양심을 안 지킬까요? 양심을 먼저 지키려면 영성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적하는 건 쉬운데 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. 다만 지적하는 게 쉽다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, 기본적으로. 이해되시죠? 욕심 많은 사람도요, 누가 가서 툭 치면 이거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할 거예요. 네가 사람이냐라고 할 거예요. 다 알아요. 사람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신기하죠?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걸 자극하는 부분하고 명상을 통해서 더욱 꽃피우는 부분은요, 연계돼서 같이 가야 될 거라는 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얘기로 재밌는 얘기였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실습도 도와드려야 되니까 5분 쉬고 바로 여기서 조 나눠가지고 실습할게요. 예.